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년설과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지구가 조금씩 물에 잠기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충격적인 장면들도 목격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 마이애미에서는 아파트가 붕괴되었는데 이는 해수면 높이가 30cm나 상승하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발루의 외교장관 사이먼 코페는 투발루의 수도인 푸나푸티 해안에 직접 들어가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코페 장관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듯 투발루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라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다라며 기후 위기에 대해 전 세계가 행동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바닷물 속에서 섬나라들이 처한 현실을 호소하는 코페 장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코페 장관이 연설한 장소는 과거 육지였다고 하는데요. 평균 육지 고도가 2m밖에 되지 않는 투발루는 매년 0.5cm씩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투발루뿐만 아니라 베네치아, 몰디브 등 여러 가지 섬들은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면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한 19세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세기를 거쳐오면서 현재 지구는 유례없는 인구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빙하를 녹이면서 지구의 해수면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거기에 지구온난화가 더 심화되고 있어 해수면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후변화 연구단체 기후중심이 물에 잠긴 도시들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기후중심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시기에 비해 3도 상승할 경우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가상 사진을 발표했는데요. 이 해수면 상승은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즉, 태평양에 존재하는 작은 섬나라들은 모두 바다로 사라지고 육지들마저도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기후중심은 해수면 상승으로 크게 피해를 입게 될 5개 국가로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꼽았습니다. 중국은 석탄 사용을 줄이기는커녕 더 늘리고 있는 국가로 유명한데요. 2050년까지 평균 기온이 3도 오르면 2억 명이 침수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지구온난화로 물에 잠길 수 있는 국가였는데요. 중국 대부분의 인구와 대도시는 주로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상하이, 칭다오, 텐진, 베이징 등의 대도시들은 해수면에서 1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해수면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대도시들은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국가해양국 정보센터는 2016년에 이미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려 해수면이 높아지면 양쯔강 일대는 물론 내륙의 난징까지 침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었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고도 중국은 석탄 사용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 도시인 상하이는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하이는 대부분이 저지대일 뿐 아니라 가장 높은 곳이 해발 6m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면 중국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홍수와 폭풍 피해가 커지고 토양 침식이 심해지는 것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중국의 해수면이 30cm만 상승해도 광둥성 주장산자오저우에서만 서울 9개 크기의 육지가 물에 잠긴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런 위협을 느낀 중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우리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변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00년이면 일본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가설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질수록 이 이야기가 가설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지구의 해수면이 최대 1m 이상까지도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안 그래도 섬나라인 일본에게 해수면 상승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산이 많지만 주요 대도시들이 모두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곳은 규슈 지역입니다. 특히 규슈의 후쿠오카는 해수면이 1m가 상승하면 해안가 대부분의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요. 규슈 서부의 사가현 및 구마모토현의 해안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일 큰 도시 도쿄와 그 다음으로 큰 요코하마도 도시의 곳곳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수면이 1m 높아졌을 때의 이야기였지만 만약 3m가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3대 도시인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대부분을 바다에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한국은 해수면 상승 속에서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절반이 물에 잠기는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은 안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한반도 땅 상당수의 옛 고도시들은 해수면이 15m나 상승해도 대부분이 안전했습니다. 대도시는 물론 경주, 익산, 공주 같은 역사 도시들도 말입니다. 서울의 사대문안 지역은 물에 조금만 잠기는 수준이고 대구, 전남, 전북 지역 역시 해안가와 하천 주변만 침수가 될 뿐 안전하다고 합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는 부산도 저지대만 조금 잠기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안전한 도시는 세종시와 대전광역시라고 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해수면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와도 안전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저지대 지역의 피해는 없진 않지만 국토 절반이 사라지는 중국과 비교를 한다면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해상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와 유엔 헤비타트, 미국 해상도시 개발기업 오션익스는 세계 최초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위한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해상도시 프로젝트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도 인류의 피난처, 에너지,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는 현대판 노화의 방주라고 하는데요.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조명받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 해상도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해수면 상승 후에 한반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몇몇 지리 전문가들은 해수면이 50m 상승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이 180도 바뀔 것이라 예상한다는데요. 그동안 서해바다는 지중해처럼 작은 바다에 불과했다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경우 대양 수준으로 넓어져 한국 전역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쾌적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안보에 있어서도 위협 국가였던 중국과 일본이 멀어지면서 대한민국은 비교적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해안 저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안일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쓰레기 분리배출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은 여기에서도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는 한국 시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바로 친환경 서울과 한국의 쓰레기 문화에 대해 영국에서 특집 방송을 한 것입니다.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민들의 환경의식도 함께 발전한 나라로 평가되었는데요. 전 국민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영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처럼 다수의 국가들은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쓰레기들을 없애기 위해 불로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의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27% 수준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중국, 한 국가에서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대상으로 새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최대의 쓰레기 배출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자업자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은 지구 환경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얼른 우리의 모습을 전 세계가 본받아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